자, 안녕하세요. 부부더 비디오 게이머즈의 림바입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렸는데, 양양이 지금 채팅창에 있지 않습니까? 양양이 지금 집에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닝은 제가 처음에는 혼자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양양이 오면은 같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내일 오전에도 방송이 있는 거 아시죠? 내일 오전에는, 저희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영화 덕후 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방송을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엑스박스 1이에요. 엑스박스 1인데 제가 어떤 주제를 쓸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양양도 없으니까 평소에 조금 해야 했었는데 양양이 지루할까봐 못했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1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헤일로 티셔츠를 입고 시작을 합니다. 양양이 없으니까요. 양양이 지금 집에 오고 있으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양양은 중간에 올 겁니다. 하지만 양양이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이 두 번째인데요. 혼자 하는 방송이 두 번째인데 별로 지난번에는 많이 떨렸거든요. 혼자 방송할 때. 근데 오늘은 별로 안 떨리네요. 양양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왜 오늘 주제를 엑스박스 1으로 잡았나 해보면요. 자, 일단은 위유 주간을 거치고 젤다 주간을 거치면서 너무 다른 게임기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특집을 할까 하다가 아직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이 많지도 않고 많이 플레이해보지도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뭐랄까 원래 잘 나가잖아요. 제가 안 떠들어도 원래 잘 나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데 엑스박스 1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까이고 있기도 하고 또 엑스박스 1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엑스박스 1에 대한 어떤 소감과 그리고 여태까지 엑스박스 1이 거쳐온 그런 시간들을 좀 보면서 엑스박스 1이 과연 어떤 게임기인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엑스박스 1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까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제가 엑스박스 1을 좋아한다고 해도 까일 건 까야죠. 자, 아인소드님께서 역시 주류를 싫어하시는 림만님 하시는데 제가 방송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내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남들보다 이야기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나. 남들이 다 하는 방송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 되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방송의 존재의 의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엑스박스 1, 뭐 위유 이렇게 좀 한마디로 주류에서 좀 밀린 애들, 비주류들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를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액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지금 액박이 두 대가 있습니다. 블랙 액박, 화이트 액박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요. 다른 게임기들은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지만 액박은 두 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양양의 어떤 미친 짓으로 기인한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엑스박스가 저희 집에서 가장 주류가 된 게임기가 아닌가 싶네요. 자, 비주류로 밀리고 있는 엑스박스 1. 그런데 왜 엑스박스 1이 붓더비에서는 주류 게임기가 되었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엑스박스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엑스박스 1의 런칭 트레일러를 한번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야지 할 이야기가 많이 생각날 것 같네요. 자, 함께 보시죠.
자, 엑스박스 원 런칭 트레일러를 보셨습니다. 자, 이 엑스박스 원 런칭 트레일러는 2013년 E3에서 처음 공개됐던 그 트레일러죠. 자, 2013년 E3 때 이후부터 사실은 엑스박스 원은 발매도 되기 전부터 줄기차게 까이는 게임기가 됩니다. 자, 그 까이는 게임기가 된 이유, 그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은 엑스박스 원의 런칭 전에 E3 때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저는 아쉬운 것들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좋았던 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좋았던 점들이 많이 상쇄가 되기도 했죠. 자, 처음에 런칭됐을 때 많은 국내외 웹진에서 엑스박스 원을 줄기차게 까기 시작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TV 스포츠 그 다음에 콜 오브 듀티. 자, 이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게임기였죠. 앞으로 10년을 이끌어갈 그야말로 차세대의 게임기를 보고 싶었는데, 차세대 게임기 발표 회장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 그놈의 TV 스포츠 TV 스포츠 콜 오브 듀티. 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때 당시에 포부는 바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그 주력을 해서 장악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거실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거실에 TV를 놓고 소파에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가 조금 한국에도 정착이 됐지만 사실은 이 문화 자체는 굉장히 미국적인 문화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족형 문화인데, 그래서 엑스박스 원이 가고자 했던 방향은 한마디로 셋탑박스를 치워버리고 엑스박스가 게임기와 그 다음에 셋탑박스, 그 다음에 TV의 역할까지 다 하고 싶었던 것 같았죠. 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런 정책, 그런 기조로 정책을 짰는데 그것이 큰 실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엑스박스 원의 그 발매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언제나 모든 게이머들이 원하는 거죠. 훌륭한 그래픽과 훌륭한 게임들, 훌륭한 게이밍 경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때 발표 때 또 줄기차게 까였던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첫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399달러라는 가격으로 플스4가 그 다음날 발표되면서 엑스박스 원의 가격이 너무 비싸 보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499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엑스박스 원이. 맞나? 599달러였나? 499가 맞는 것 같네요. 499달러에 키넥트 포함. 그 다음에, 키넥트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었죠. 지금이야 키넥트가 빠진 엑스박스 원이 팔리고 있지만, 처음에 런칭 당시만 해도 키넥트가 필수인 그런 기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까였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건데 바로 중고 거래 방지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중고 거래를 불가능하게 막아놓은 거였죠. 일단은 엑스박스 원은 24시간에 한 번씩 인터넷 연결을 체크해서 인터넷 연결이 상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동이 안 되는 기기였고요. 그 다음에 중고거래 방지 정책으로 게임 CD를 사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그것을 팔려고 해서 판다 하더라도 중고 CD를 산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거였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의 게이머들에게 까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은 게임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게임이라는 거에 재미없을 수도 있고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 다음에 재미가 없으면은 가져다 팔고, 그 다음에 좀 지난 게임들은 중고로 사서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요. 그 엑스박스 원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 방지 정책에 대해서 깠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중고거래 방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엑스박스 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발표했던 정책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엑스박스 원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홈 공유 정책인데요. 지금 홈 공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엑스박스가 2대 있지 않습니까? 양양이 하나를 가지고 있고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둘은 골드를 둘 다 끊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게임을 사면 양양도 공짜로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거래 방지 정책이 있을 때는 이게 최대한 10명까지 가능했어요. 패밀리라고 해가지고요. 그랬으면은 사실은 주변에 엑스박스 원을 하는 친구 10명만 있으면요. 소프트를 1명만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장을 살 때 딱 한 장만 사면은 그 게임을 10명이서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는 정책이었어요. 저는 이 정책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특히 엑스박스 원 같이 요즘 게임기 같이 멀티플레이가 주력으로 되는 게임기들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중고거래 정책과 함께 있을 경우에 더 빛을 발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임 CD를 구입해서 CD에다 넣어놓은 다음에 지금은 매번 CD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 마소의 정책은 어땠냐면요. 게임 CD를 한번 읽기만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 게임을 다시 기계 안에 넣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패키지로 산 게임도 10명이서 더 나눠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스플라이님께서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자들한테는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게임 회사들이 그 패키지 판매에서 오는 수익보다요, 중고 때문에 오는 그 불이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게임 CD를 사서 주변에 10명이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은, 그런데 이게 10명이라는 게 모두가 10명이 되진 않죠. 사실은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중고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게이머들이 얼마나 플레이를 하고 얼마나 게임을 사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중고거래 방지 정책과 그 다음에 10명까지 쉐어 플레이 할 수 있는 이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좋은 정책들이 사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거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실 거부감을 갖기 마련인 것이 당연하고, 그런 그 소비자들의 거부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기업의 어떤 기업이 해야 될 당위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못했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실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게 까였던 것이 결국은 낮은 성능이죠. 자, 이 낮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키넥트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낮은 성능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키넥트라고 볼 수 있겠죠. 키넥트를 무조건 함께 동봉해야 됐기 때문에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성능의 칩셋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키넥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책이지만 피카마기님께서 지금 홈공유 없어졌나요 하시는데, 지금 2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저와 지금 양양이 하고 있듯이 2명이서는 홈공유를 하면요, 둘 중에 누가 사도 둘 다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키지로 구입하면 안 되고요, 다운로드로 구입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골드도 한 명만 하면은 2명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낮은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 낮은 성능이 키넥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1의 성능 차이를 보면은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전에 무슨 뭐 다른 그 동시대에 나왔던 게임기들의 어떤 성능 차이에 비하면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요즘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고 많이 그런 그 정보들의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성능을 생각하면 피카마기님 말씀대로 PC로 게임을 돌리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엑스박스 1과 플레이스테이션 4는 오랜 시간 동안 라이벌 기계였고요. 엑스박스와 그 플스라는 브랜드들이 그랬을 때는 아주 작은 성능 차도 사실은 그 게이머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4가 DDR5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반해서 그 엑스박스 1은 메모리가 확실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한동안 얘기가 됐던 뭐 예스램이나 아니면은 예수램이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사실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로 성능이 좁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가 지금 과연 현 시대의 기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클라우드로 인한 어떤 물리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크랙다운부터 좀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플레이스테이션과의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한다고 하면은 저도 조금 안 좋게 보는 편입니다. 자, 다음은 키넥트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사실은 키넥트가 저는 좋은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넥트가 가져다주는 경험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엑스박스 1을 내놓으면서 키넥트를 같이 동봉한 것은 이유가 있었죠. 사실 키넥트 1, 그러니까 엑스박스 360으로 나왔던 키넥트 1 자체가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모든 전자기기 중에 그 가장 빨리 세일즈가 된 그런 기계로 역사상에 남아있고요. 엄청난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키넥트가 이렇게 잘 나가? 키넥트 그러면은 당연히 동봉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위유를 생각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자, 위유가 아니라 위요. 자, 위를 보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게임기입니다. 위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패한 게임기로 알고 있긴 하지만, 위라는 게임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게임기 중에 하나입니다. 닌텐도의 실적을 최근에 그 정리된 걸 보면은요, 위가 나왔을 때가 가장 그 닌텐도가 실적이 좋았던 때였어요. 사실 이 새로운 게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션 컨트롤이 주는 어떤 그 특별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모션 컨트롤이 기대를 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키넥트도 나왔던 거고, 키넥트도 사실 성공을 했죠. 그런데 위라는 게임기가 그만큼 잘 팔린 게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명이 짧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야 돼요. 위라는 게임기가 정말 그래프가 엄청나게 잘 팔리다가 그야말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신규 게이머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꼬시는 것에 성공을 했으나, 그야말로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은 정말 인생 전체를 게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유저들에게는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의 경우를 만약에 반면교사 삼았었다면은 엑스박스가 키넥트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밀어붙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그 키넥트 1이 잘 팔렸던 어떤 그런 그 기록들만 가지고 너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엑스박스 1은요, 발매되자마자 플스4와 정말 크게 비교가 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그 플스4와의 격차가, 소니와의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 2013년 11월 22일에 유럽에 발매됐고요. 2013년 11월 22일 미국에서도 동시 발매됐습니다. 자, 이렇게 발매가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1년 반이 됐습니다. 자,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작년, 9월 23일 날 발매됐으니까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양양이 피카츄 에코백을 들고 출근했나 보네요. 네. 1년 반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9월 23일 저희 같은 경우는 양양과 함께 전날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 엑스박스 원의 런칭을 기다렸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엑스박스 원을 10번째로 받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엑스박스 원을 받은 유저로서 엑스박스 원과 함께한 약 5월이니까 9월, 한 8개월쯤 됐네요. 8개월 동안, 과연 어땠을까? 엑스박스 원은 저를 만족시켰을까? 아니면은 실망시켰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그냥 엑스박스 원이 뭐 이런 정책들을 했고, 뭐 저런, 뭐 소프트가 있었고, 뭐 이런 런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제가 가지고 엑스박스 원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먼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요. 첫 번째로 키넥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키넥트는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양과 제가 이제 부부니까 저희 부부가 함께 게임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기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코어 게이머들 혼자서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요, 저도 아마 엑스박스 원의 키넥트를 한 번도 안 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때는 함께 뭐 춤도 추고, 아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즈니 판타지아 같은 경우는 저가 혼자서 많이 플레이를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아무리 뭐 엑스박스 원과 키넥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 혼자 사시는 어떤 코어 게이머들이 키넥트를 가지고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할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있다거나 뭐 아내가 있다거나 친구들과 자주 모이는 사람이라면요, 키넥트가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기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한국 마소가 하는 짓을 보면요, 키넥트에 대한 홍보도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엑스박스 360 때 홍보했던 것만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디즈니 판타지아 뮤직 이볼보드 같은 훌륭한 키넥트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임들도 뭐 발매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케팅이 안 되고 게임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넥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훌륭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게임이 뒷받침되지 않고 홍보가 뒷받침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이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결국은 게임기를 사는 이유는요, 성능 때문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프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엑스박스 원의 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작년을 뒤돌아보면요, 런칭 때부터 그 이후에 몇 개월까지는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엑스박스 원을 플레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독점작들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그 독점작들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한글화였죠.
자, 엑스박스 1이 대한민국에 런칭될 때, 가장 중요한 소프트라고 볼 수 있었던, 포르자 호라이즌 2, 그 다음에 선셋 오버드라이브, 뭐, 라이즈, 뭐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라이즈는 뭐 사실 좀 논외로 치죠. 제가 리뷰 점수도 굉장히 짜게 줬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선셋 오버드라이브랑 포르자 호라이즌 2는요, 너무 묻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게임이 굉장히 훌륭한 게임인데 이 두 게임 다 한글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한국의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그 뭐랄까 진입장벽이 생겨버렸어요. 사실 두 게임 다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고 진입장벽이 낮은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뭐 한글화가 안 돼 있으니 많은 게이머들이 조금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는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을 구입한 이유는 엑스박스 1을 구입한 이유는 바로 헤일로 마스터 치프 컬렉션 때문이었습니다. 헤일로 팬인 저에게는 사실은 헤일로 1, 2, 3, 4가 다 리마스터돼서 들어가 있는 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그 훌륭한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었는데요. 문제는 이 게임을 뭐랄까 대충 만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지만 시간에 쫓겼고 그리고 343에서 처음 해보는 그러니까 헤일로 1, 2, 3, 4를 각자 다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개의 소프트로 합치고 그 다음에 멀티를 원활하게 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런 버그나 그 다음에 멀티가 매칭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싱글도 굉장히 훌륭한 게임이지만 멀티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 못 쓰고 발매했다는 점은 사실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얼마 전에 343 인더스트리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실책을 결국은 인정하는 듯한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 지금 엑스박스 1이 국내 시장에 안착되는데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프로젝트 스파크였죠. 프로젝트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게임 인생 살면서 처음 보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무슨 놈의 게임이 한글화 된다고 발매한다고 다 홍보해놓고 그 다음에 프리오더까지 받아놓고선 발매일 당일날 한글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매 당일 한글화 취소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촌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은 대한민국 게이머들이 한국 마소 그 다음에 마소 아시아에 대한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기계를 사는 건요 그 회사의 서비스까지 구입하는 겁니다. 특히 콘솔 게임은 그렇습니다. 콘솔 게임기는 콘솔 게임기라는 거는 기계를 돌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떤 소프트가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가 한글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게임기로 연결되는 어떤 온라인 경험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서비스가 되어 갈 것이냐라는 것을 믿고 구입하는 건데,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지금 한국 마소의 신뢰도는요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요, 제가 위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위유는 한국에 정식 발매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한국 닌텐도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왜냐면은 마소가 그냥 바닥이기 때문이죠. 자, 열혈팬 독고탕님께서 대화방에 참여하셨네요. 반갑습니다. 독고탕님은 또 야식 중인가요? 회식 중인가요? 네. 자, 까나페님께서 대학 강의 듣는 느낌인데 재미있다. 흥미있는 분야라서 그런가 그러는데 네, 흥미있는 분야니까 그러겠죠. 네. 자, 그야말로 한국 닌텐도 얘기를 꺼낸 건요 장난입니다. 장난. 한국 닌텐도가 믿을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소가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헤일로 팬이기도 하고 포르자 시리즈도 좋아하고 저는 엑스박스 1이 나올 때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 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요 다른
게임기를 선택할 수 없죠. 일단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라서 산 건데, 사고 나서 사실 게임들은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지금 마소의 하는 짓거리를 봐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할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엑스박스 원을 구입하고 재밌게 플레이했던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엑스박스 원을 오늘 뭐 어쩌다 보니 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 있지만, 독고땅님께서 사기꾼으로 만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 됐으면은 여러 사람들을 울렸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엑스박스 원 화면을 잠깐 켜봤어요. 소프트 이야기를 좀 할까 해서 그런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엑스박스 원으로 구입한 게임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빠져있는 것들도 좀 있는데 패키지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아직 안 깐 애들이 있어서요. 자, 보시면은 헤일로 마스터 치프 콜렉션, 뭐 포르자 호라이즌, 그 다음에 데드 라이징 3 이런 애들은 독점작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즈 뭐 이렇게 독점작이고, 어쌔신 크리드, 파크라이 4, 뭐 섀도우 모르도로, 데스티니 다 이런 게임들은 풀포랑 다 이제 멀티 게임들이죠. 그리고 뭐 덕후루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멀티 게임도 있고 또 독점 게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360부터 게임들을 쭉 플레이해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전과제 점수 때문에 엑스박스 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4 패드가 저한테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엑스박스 쪽 패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엑스박스 원 패드는 역대에 나왔던 모든 게임 패드 중에 가장 훌륭한 게임 패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 손에 정말 잘 맞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엑스박스 원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작들도 굉장히 엑스박스 원으로 구입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은 게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박스 스토어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엑스박스의 장점이긴 해요. 워낙에 그 스토어가 그 전 세계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그냥 좋아하기만 할 거냐.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엑스박스 원 보면은 게임 가격이 굉장히 덤핑이 돼서 굉장히 싸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어떤 스토어에 들어가서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좋은데, 이 두 가지 점이 좋은 점일까요, 과연? 자, 첫째 말씀드렸던 덤핑은요, 게임 가격이 덤핑되면은 사람들은 게임을 바로바로 구입을 안 하게 되죠. 자, 이제 덤핑이 되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게임은 팔리지 않고 결국은 소매점들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못 남긴 채 게임을 판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덤핑이 돼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통사에서 과연 엑스박스 원 게임들을 유통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벌써 국내 유통이 안 되는 엑스박스 원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스나 플스4나 PC로는 나오면서 엑스박스 원으로는 발매를 안 하는 게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거는 결국 한국 엑스박스 원 시장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해외 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마켓에서 자꾸 구입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돌아가는 어떤 실적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엑스박스 원 시장을 점점 갉아먹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엑스박스 원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은 참담하게 느낄 정도입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쪽에서 정말 크게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짜 정신을 차리고 좀 과감한 어떤 판매 전략을 세우지 않는 한 지금부터는 앞으로도 엑스박스 원의 시장은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경쟁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기 가지고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 아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그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단 10명의 소비자가 있다고 해도 그 10명의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겁니다. 저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이 많은 판매량을 보이지 못하고 한국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에서 엑스박스 1을 구입해준 그런 어떤 충성도 있는 고객들, 엑스박스라는 브랜드를 사랑하고 게임을 사랑하는 이런 소비자들에게 적어도 최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지점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의 소니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게임기는 저는 어디까지나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취향이 엑스박스 1이나 위유의 취향이 더 맞는 거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풀프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라스트 오브 어스를 제외하고는 플스4로 아직 제대로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칭찬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소니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어떤 서비스 정신입니다. 물론 게임기가 팔려야지 한글화를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죠. 어떤 소프트, 어떤 서비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자, 결국은 소니가 하고 있는 그 많은 한글화 게임들, 그 다음에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게임기를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어떤 뭐랄까 신뢰를 주는 거죠. 메탈 기어 솔리드와 드래곤 퀘스트의 한글화 발표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두 게임 다 저는 관심이 없었으나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결국은 소니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은 엑스박스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엑스박스 1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엑스박스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작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더 이제 훌륭한 게임을 만들고자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그 독점작들이나 훌륭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은 아마 뭐 해외 시장에선, 특히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쉐어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따라잡아서 역전을 할 것이냐 하면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아무래도 한 뭐 100대 80 뭐 이 정도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충분히 게임기 팔고 게임 팔면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기작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미래가 어두운 거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엑스박스 1 뉴스가 굉장히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한글화, 이제는 뭐 사실은 뭐 헤일로5가 한글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갈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여태까지 서비스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헤일로5는 한글화가 될 것이고 이미 정식 발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포르자 6 뭐 이런 게임들은 한글화 될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풀포 2000만 대 이상이면 액원 900만 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한 200대 90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저도 제가 한 뭐 100대 90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회사는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클라우드라든가 키넥트라든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지만 뭐 두고 봐야죠. 뭐 나중에 보면은 정말 뭐 풀포가 뭐 1억 대가 팔리고, 엑스박스 1은 뭐 5천만 대밖에 못 팔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예상을 해보기엔 좀 그렇다라는 얘기죠. 일단 다음 달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달 6월에 이제 E3 2015가 열리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인 필 스펜서는 2015년에는 액원 독점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좋은 게임들이 발표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게임기 전쟁은요, 콘솔 전쟁은 장기적인 싸움이고, 그런데다가 결국은 소프트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뭐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엑스박스 1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선 조금 제 경험보다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가장 재밌게 즐긴 게임 중에 엑스박스 1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포르자 호라이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르자 호라이즌이나 저 선셋 오버드라이브 같은 게임은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게임 중에 선셋 오버드라이브는요, 신규 IP잖아요. 신규 IP인데 그래픽도 상당히 좋았고 게임 자체도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엑스박스 1을 구입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요,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뭐 한국에서는 풀포가 뭐 정답이다, 혹은 뭐 성능도 그렇고 한글화도 그렇고 뭐 이런 얘기,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어떤 게임의 취향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살아있는 증거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엑스박스 1으로 게임을 하는 걸 선호하고 플레이스테이션 4로 즐긴 게임은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 하나밖에 없는 정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맞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대로 해야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뒷받침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엉터리 서비스를 한다면은 저도 앞으로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자, 엄만 얘기는 그래서 양양 언제 오시나 하시는데 지금 11시 7분이니까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엑스박스 1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엑스박스 1을 좀 정리해 달라고 하면요, 훌륭한 패드, 그 다음에 괜찮은 기계, 그 다음에 쓸 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키넥트, 사람마다 딱 반반이 나눠질 것 같아요. 에 한심한 서비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엑스박스 1이라는 기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플레이해 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만족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엑스박스 1의 미래가 결정지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엑스박스 1이 국내에서 플스4를 누를 일은 때려 죽여도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한 그런 뉴스를 전해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엑스박스 1의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많은 한글화와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가 계속된다면, 적어도 이기진 못해도 많은 유저들이 만족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기로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정신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족을 붙이자면요,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를 까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엑스박스 1을 수령한 게이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그 현장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 10장씩을 선물로 주겠다. 2위부터 10위까지요. 아직도 게임 하나를 못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리 앤 블라인드 포레스트를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오리엔드 블라인드 포레스트가 발매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제 개인 돈으로 구입해가지고 리뷰하고 그 영상을 저희 시청자들이 500번씩 보고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리엔드 블라인드 포레스트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채팅으로 상담을 신청했죠. 그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안 주길래 또 제가 또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연락도 없고 메일도 없고 게임도 안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리 앤 더 블라인드 포레스트라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리뷰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갖고 제가 리뷰를 만들어서 뭐 사람들하고 쉐어하고 방송에서도 보여주고 했는데 저희 블랙하니님께서 페이스북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리뷰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뽑아가지고 저걸 주겠다. 그런 게 있었는데 상품을 주겠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백팩을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5월 6일 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따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역시 연락을 안 주고 있고요. 지금 5월 8일인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고 뭐 하나도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거를 제가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지 과연 연락은 올 것인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은 절대 연락 안 할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가운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네, 저 같은 엑스박스 원 팬조차 엑스박스 원이 싫어질 정도로 이런 식의 서비스가 계속된다면은 그 국내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엑스박스 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맞춰볼까 합니다. 사실 엑스박스 원에 대한 이야기는 올해 안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영상들이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경쟁은 좋은 거예요. 경쟁은 좋은 건데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한쪽이 개무시를 당하면요, 이 소비자들까지 무시를 당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저는요, 엑스박스 원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플레이스테이션 유저들이, 그중에 이제 물론 그 모든 유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팬보이들이죠. 플레이스테이션 팬보이들이 엑박 1을 산 사람을 병신 취급하는 게 되게 웃깁니다. 저는 그게 무슨 심리인지도 모르겠고 전혀 옳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웃긴 거는 가끔씩 제가 그 팬보이들의 말에 동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마소가 병신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냥 그런 걸 볼 때마다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굉장히 동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 저한테 엑박원은 왜 샀니 병신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저희 방송에 들어오시는 그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준이 높은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 거는 취향의 문제죠. 그게 병신이나 바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양양이 오면은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11시 한 10분까지는 혼자 잘 떠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양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네요. 혼자 방송을 하니까, 그것도 얘기만 하니까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목이 상당히 아프고 저 물 좀 마시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박스 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겹겠지만요, 마사이 게임님께서 림마님 어릴 때 RPG는 안 하셨어요? 근데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제 인생의 최고의 게임이 뭡니까? 바로 그란디아 아닙니까? 그란디아가 RPG죠. 자, 양양이 올 때까지 한번 좀 리뷰를 좀 틀까 해요. 그래서 와, 저부가 가치님께서 별풍선 100개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양양이 없을 때 별풍선 받는 게 가장 기분 좋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양양에게 별풍선을 주는 거다. 뭐 혹은 너는 양양 없으면은 못 먹고 산다. 너는 건방진 야옹님 1당 1호 기념해 감사합니다. 아 까나페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선물로 주셨네요. 당신 내 말 100점. 자 까나페님 저보고같이님 야옹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분 엄청 좋네요. 자 심심할 땐 공부님께서도 별풍선을 95개 해주셨습니다. 와 95개 감사합니다. 야 진짜 기분 굉장히 좋네요. 오늘 뭐 어떡하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양양에게 다시 보기로 이걸 꼭 보여주면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양양 네가 있어서 우리 방송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네가 지난 방송이 언제였죠? 수요일이었나? 수요일날 방송할 때 저희가 총 별풍선 7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둘이서 오늘 방송 4시간 하고 420원 벌었다고 막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양양이 없는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 별풍선이 들어왔습니까? 자, 양양에게 꼭 다시 보기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건방을 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 봤냐? 봤냐? 되게 건방을 떨면서 양양에게 자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리뷰 영상 보고 가시죠. 오늘은 아무래도 엑스박스 원 리뷰 얘기를 했으니까요. 엑스박스 원 독점작 위주로 리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도코탕님께서 혹시 2분기에는 정모 계획 없으신가요? 하시는데 5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정모 공지가 내려갈 테니까요. 저희 방송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 리뷰가요 2개만 먼저 보여드리고 그 사이에 양양이 안 오면은 하나를 더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그래도 나가지 말고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포르자 호라이즌 2 리뷰와 선셋 오버드라이브 리뷰를 연달아 보시고 그 다음에 양양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만족시키는 게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작자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임을 만들고자 시도하죠. 때로는 그런 시도들은 처참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